안녕하세요,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채널 구독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어요. 최근에 올린 영상들 조회수도 잘 나와주고 있고 꾸준하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보니 제가 만든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인 것 같아서 정말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최근에 댓글로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들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도 달아드리고 알찬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최신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놓으신 분들 비중이 약 11%라고 하네요.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저도 출근하고 잠시 계좌를 들여다봤었는데요. 정말 파랗게 물든 계좌를 보고 저도 파랗게 질려버릴 뻔했네요. 오전에 잠깐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계좌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답니다. 뭐 제가 계속 본다고 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유는 지난밤 미국 증시가 대폭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63%,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83% 가장 많이 빠졌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약 2.04%가 빠졌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많이 하락했죠. 뭐 어느 정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거다라고 예상은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저기 많이 휘둘리는 증시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 증시 빠진다고 하락하고 헝다 이슈 때문에 하락하고 미국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빠지고 미국 지수가 빠졌는데 하락 안 하고 안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역시나 오늘 크게 하락하면서 계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 증시는 간밤에 어떤 이슈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로 인해 하락하였는데요. 바로 중국의 전력난 사태와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그리고 테이퍼링에 따른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하락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헝다 이슈로 시끄러웠지만 최근 중국의 전력난으로 애플과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췄다고 하고 중국 내에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의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과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 라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의 전력난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목표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은 이후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중국 정부의 목표로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것을 전력 공급 제한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전력난으로 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8.2%에서 7.2%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도 증시 하락의 이유로 꼽히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18일 전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조정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디폴트 상태에 이르면 미국이 셧다운 상태가 되고 국가부도의 날로 이어진다는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벽에 부딪혀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지만 27일에 여야 동석인 상원에서는 공화당 측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에요. 혹여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될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승인부터 많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셧다운 당시 80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도 미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 재무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1월 4일 사이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자금이 고갈될 경우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 서비스가 중단되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국채 금리가 대폭 인상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라 신흥국 증시에도 엄청 막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장중 1.56%까지 치솟으며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는 1.13%까지 내려왔었지만 연준에서 11월 채권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이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이유였죠.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 시장은 큰 낙폭으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무너진 것이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국가부도의 날을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디폴트가 오기 전에 미국에서 대안을 제시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가부도의 날을 맞이한다면 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 언급부터 시작하여 금리 인상, 헝다 이슈, 중국 전력난, 미국 디폴트 사태까지 최근 증시에 좋다 할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금화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시장은 과거에도 온갖 악재와 이슈들로 증시를 흔들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예상치도 못한 악재들도 나오곤 했었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우상향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난 2011년에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었는데요. 2011년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세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본다면 굉장히 낮은 저점 구간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시장이 무너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세일을 하며 주식시장을 떠나간다면 그때를 기회로 삼고 더 주워 담으면 되는 겁니다. 싼 가격에 아주 좋은 주식들의 수량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이제 우량한 주식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차피 시장의 순리에 따라 이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테니까요. 우리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꾸준하게 적립식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우리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 솔직히 시장이 더 무너져서 주식이 더 싼 가격으로 하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현금으로 좋은 주식들을 더 싸게 담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 주식시장 버티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고점 대비 얼마 빠지지도 않은 시점인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고점 대비 정말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주식은 싸게 살수록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는 높은 수익률이 목표가 아닌 높은 수익금이 목표잖아요. 쌀 때 주식 수량을 늘려놓고 흐뭇하게 증시가 오를 때 그 오르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시장을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줍줍 하신다면 멘탈 관리도 되시고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